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38.5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입술이 트고 혀가 딸기처럼 변한다면 이런 징후들은 많은 부모님들께 익숙하지 않은 질환인 가와사키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와사키병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입니다. 이 병은 1960년대에 일본의 소아과 의사 가와사키 도미사쿠 박사가 처음 발견하여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병하며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심장의 관상동맥에 염증을 일으켜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 소아 후천성 심장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은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어린 연령대에서 발병 빈도가 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사람 간에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발병률은 봄과 겨울에 높은 편이며 약 2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유전적 소인을 가진 아이에게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 같은 특정 감염이 병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염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전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주된 증상들은 주로 5가지로 나타나며 급성기에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장 먼저 38.5도 이상의 고열이 해열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으며 5일 이상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입술이 붉어지고 갈라지며 혀가 딸기처럼 보이는 딸기혀나 입안에 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통이나 팔다리에는 다양한 모양의 발진이 나타납니다. 또한 손발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급성기에는 손발이 붓고 붉게 변하며 병이 나아가는 시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 끝 피부가 벗겨지는 막양 낙설이 나타납니다. 또 목 부위에 림프절이 1.5cm 이상으로 커지는 림프절 비대도 흔하게 관찰됩니다. 이와 함께 양쪽 눈에 흰자위가 충혈되지만 눈곱은 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 수가 증가하고 심장의 관상동맥이 확장될 위험이 높아지는 혈액학적 변화도 나타납니다. 가와사키병은 증상이 홍역 성홍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다른 소아 열성 질환과 비슷하여 초기 진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병은 다른 질병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홍역은 기침, 콧물, 눈곱이 동반되지만 가와사키병은 눈이 충혈되어도 대개 눈곱은 끼지 않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목감기나 편도염과 함께 발진이 나타나며 목 주위 림프절 비대가 가와사키병만큼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은 특히 5일 이상 지속되는 고열이 해열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과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 주요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증상들의 출현과 심장 혈관에 대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가와사키병을 일반적인 감염병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가와사키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관상동맥류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의 약 20%에서 25% 정도에게 관상동맥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류가 발생하면
혈관 내에 피떡이 생기거나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혈관류가 파열되거나 심각한 부정맥으로 이어져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손상이 남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외에도 관절염, 담낭, 수종 장폐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관상동맥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면역글로불린 정맥 주사입니다.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을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전신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이 치료법은 특히 심장의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아스피린을 투여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급성기에는 염증 조절을 위해 고용량으로 투여하고 열이 내린 후에는 저용량으로 변경하여 혈전 예방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현재 뉴스나 기사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치료는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면역글로불린과 아스피린 투여로 회복되지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크게 확장된 관상동맥류가 발생하면 혈전 위험이 높아져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상동맥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며 심각도에 따라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외에도 심장 판막에 손상이 생겨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능 개선을 위해 판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야 합니다. 감기나 기타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일 경우, 특히 고열, 발진, 결막, 충혈, 림프절 비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와사키병을 경험했던 아동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장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과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단을 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 등을 드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게 해야 합니다. 또 통곡물이나 콩류를 통해서 건강한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은 음식들로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나 주스, 과자류도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치료제인 아스피린 복용 시에는 아스피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에 따르면 가와사키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혈액 검사 지표나 임상적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기존 면역글로 불린 정맥 주사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 특히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보면 특정 유전자 변이와 가와사키병 발생, 그리고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 위험도 사이에 관련성을 찾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가와사키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질환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잘 인지하고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